자, 인터넷 시작하기 이 부분이고요. 인터넷은 우리가 세 가지를 현재는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많이 알려져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이렇게 파란색 이자 모양의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것이 있어요. 네, 많이 보셨죠, 그쵸? 자, 두 번째로 설명드릴 거는 엣지 브라우저입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지원이 점점 종료가 돼감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새로 만든 브라우저로 엣지 브라우저라는 걸 내놓았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보완점이 있어요. 하다 보면은 뭔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얘랑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는 브라우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보시면 안드로이드 폰을 많이 쓰시는데 그때 이제 구글이 안드로이드 폰을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구글 운영체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를 또 많이 활용을 하고 계세요. 이 외에도 인터넷 브라우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사파리, 뭐 오페라, 뭐 핫자바, 뭐 등등의 굉장히 많은 브라우저들이 있어요. 네이버에서 만든 웨일 브라우저도 있고 근데 그 많은 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얘네들이 다 똑같이 인터넷이에요. 인터넷인데 다만 이제 회사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우리 삼성 핸드폰 달랐고 LG 핸드폰 달랐던 거랑 같이 회사가 다른 거고 하는 역할은 똑같아요. 인터넷을 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활용을 할 브라우저는 요 세 가지를 다 활용을 하시는데요. 자, 일단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는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깔려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만든 거다 보니까 아예 윈도우 깔 때부터 설치가 돼 있어요. 얘네 두 개는. 근데 이 크롬 브라우저는요, 원래부터 설치가 돼 있는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학원에서 크롬 브라우저를 배우고 갔는데 집에서 하려고 그러면 크롬이 없으신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원래 설치가 돼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해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같이 지도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브라우저는 굉장히 많이 쓰는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일부러 한 개 한 개씩 꺼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았어요. 자, 인터넷이라는 건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로 모든 컴퓨터를 하나의 통신망으로 연결하였다라는 의미로 인터넷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읽고 있는 건 79페이지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하나의 망으로 연결해서 어느 곳에 있어도 서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어떤 통신망을 인터넷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들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얘가 인터넷이야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 인터넷은 그야말로 통신망이고요. 그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애들이 얘네들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웹 브라우저라고 얘기를 해요. 자, 2번이 바로 그거죠. 웹 브라우저는 인터넷에 접속하여 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웹 브라우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가 하이퍼링크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이퍼링크라는 게 어떤 뜻인가 궁금하실까봐 제가 잠깐만 인터넷을 들어가 볼게요. 자, 인터넷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만약 이 내용을 보고 싶어요. 그럼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손가락 표시가 되죠. 이때 클릭을 하면은 그 내용이 열려져서 보이죠. 이게 하이퍼링크예요. 하이퍼링크라는 건 내가 궁금한 부분을 클릭했을 때 그 부분으로 넘어가지는 그 연결고리를 하이퍼링크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모든 데이터가 이렇게 하이퍼링크들로 연결되어 있으며 정보 검색의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흔히 사용하는 웹브라우저가 바로 요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제일 많이 쓴다는 거죠. 근데 얘가 보면은 좀 안 좋은 점들은 좀 있어요. 전송 속도가 아무래도 크롬보다 좀 느리기도 하고 인터넷 속도가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브라우저들에서 요거 이제 지원을 안 해주는 데들이 꽤 많아요. 대표적인 게 유튜브. 유튜브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 예제에서도 아마 크롬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점점점 덜 쓰이게 되겠죠. 어쨌든 대표적인 애가 얘니까 우리는 얘를 기준해서 배우긴 하는데 나머지 것들도 같이 활용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크롬이 얘예요. 요거 알록달록하죠? 얘가 이제 크롬이라고 해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별로 볼 일은 없어요. 파이어폭스, 사파리, 오페라 얘네들은요. 보통 우리가 인터넷 할 때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근데 얘네들을 쓰는 경우도 뭐 있긴 있겠죠. 어느 회사라고 뭐 마음에 안 들면 안 쓰기도 하고 마음에 들면 쓰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보통은 파이어폭스나 사파리, 오페라 같은 경우는 그 애플 컴퓨터 있죠. 그 사과 모양 딱 그려져 있는 컴퓨터. 거기서 인터넷 할 때 많이 쓰는 것들이라 아마 일반적인 우리 요 컴퓨터에서는 별로 쓸 일은 없으실 거예요. 자, 어쨌든 네이버에서는 웨일 브라우저를 출시하기도 했어요. 요것도 브라우저예요. 진짜 뭔 놈의 브라우저들이 이렇게 많나 싶죠? 어쨌든 얘네들 다 하는 역할은 인터넷을 하게 한다. 똑같은 애들이다. 다만 회사가 다르다. 요렇게 일단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 웨일 브라우저는 네이버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사이드바에 앱 화면 모양의 캡처나 번역, 계산기 같은 어떤 도구들을 제공해주고 있고 확장 앱과 사이트를 간편하게 추가할 수 있도록 해놓기는 했어요. 그래서 잘 만들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쓰진 않으니까 얘는 다시 넣어놓을게요. 우리는 이 세 개만 기억해도 돼요. 자, 인터넷의 활용 분야. 첫 번째, 정보 검색할 때 많이 쓰죠. 그래서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라고 부를 만큼 인터넷 안에는 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있는데요. 인터넷의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유용한 정보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막 검색해서 단어도 찾아볼 거고요. 여러 가지 한번 찾아보는 걸로 할게요. 자, 전자메일. 컴퓨터를 이용해서 작성한 편지를 인터넷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어느 곳으로도 보낼 수 있고 동일한 편지를 여러 사람들에게 동시에 보낼 수도 있죠. 파일, 사진, 음악, 동영상과 같은 파일들을 첨부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회나 예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기차나 버스 예약도 가능하고요. 비행기 예약도 해볼 계획이에요. 우리 영화도 마찬가지로 예약을 할 수 있고요. 요즘 이제 위드 코로나 되면은 어떤 뭐 공연이나 영화 이런 것들도 많이 보러 가시곤 할 텐데 예약하시는 실습도 저희 과정에서는 할 거예요. 자, 인터넷 뱅킹. 인터넷 뱅킹은 저희 과정에선 하진 않아요. 근데 일단 궁금하신 분들은 은행에 가셔서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을 하실 수 있도록 인터넷 뱅킹을 하시겠다고 하고 서류를 조금 띄워온다면 그 인터넷 뱅킹 하는 절차는 저희가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과정에서는 안 하지만 궁금하신 분은 띄워가지고 오세요. 물론 그때는 아마 USB가 하나 필요하실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인터넷 쇼핑. 이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상품에 대한 정보를 검색을 하고 판매자의 가격을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정에서는 우리 조회나 예약을 했을 때는 실제 거기를 가서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요거는 우리가 결제를 따로 안 해볼 거고요. 인터넷 쇼핑 같은 경우는 제일 좀 내가 사기 좋은 물건, 그러니까는 매일매일 쓰지만 뭐 별로 뭐 가격 비교를 많이 해보지 않아도 될 만한 물건, 품질은 항상 똑같을 만한 물건,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오셔서 직접 사도록 한번 진행을 해볼 겁니다. 물론 사라고 강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때도 이제 희망자만 구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블로그 카페. 요건 이제 블로그나 이제 카페를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요 과정 안에서는 나와 있진 않아요. 하지만 역시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제가 뒷부분에서 혹시 진행할 수 있다면 좀 도와드릴게요. 호불호가 있는 부분이 인터넷 뱅킹하고 블로그 카페다 보니까 저희 과정에서는 이 부분은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자, 넘어가서 80페이지 보겠습니다. 스텝 2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화면 살펴보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좀 열어볼까요? 화면에서는 이렇게 바탕화면에 제가 꺼내 놓았으니까 이 부분에 보이시겠지만 아래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작업 표의줄에 제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꺼내 놨을 거예요. 그래서 작업 표의줄에 파란색 입자 모양의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여시면 돼요.
얘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합니다. 뭐 네이버로 뜰 수도 있고 딴 걸로 뜰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자, 일단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화면을 가볍게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뒤로 버튼이 바로 이 부분에 있는 버튼이 뒤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웹페이지에서 링크를 클릭해서 화면을 이동한 경우 이동 이전의 페이지로 돌아가는 게 뒤로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내가 어떤 기사를 봤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기사를 보다가 다른 창을 눌렀다고 가정을 하죠. 자, 만약에 이렇게 다른 창을 눌러서 들어갔을 때 이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버튼이 모양이 바뀌었죠. 자, 요게 뒤로 버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창을 보고 있는데 이전의 창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뒤로 버튼을 누르면 이전에 눌렀던 창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로라는 버튼을 설명드렸고요. 앞으로라는 버튼은 뒤로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만한 버튼인데 이 뒤로를 클릭해서 우리가 이전 화면으로 이동을 했을 때 앞으로를 누르면 다시 그 다음에 눌렀던 화면으로 넘어가서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버튼이라고 해요. 그 다음 3번 주소 표시 줄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주소 표시 줄이라고 해요. 잠깐 제가 뭐 기사 때문에 복잡해 보이니까 닫고 열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https://www.naver.com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죠. 이게 바로 이 네이버의 주소예요. 웹페이지의 주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이 줄이 바로 주소 표시 줄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제 화면에서는 네이버가 열려있기 때문에 이 네이버의 웹페이지 주소가 이 위쪽의 주소 표시 줄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어떤 웹페이지로 찾아가고자 한다면 여기다가 해당 웹페이지 주소를 적게 되면은 해당 페이지로 이동이 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은 여기 옆에는 이제 돋보기 모양이 있죠. 이건 이제 검색. 그 옆에는 지금 화살표 모양은 밑에 이제 제목 여기 주소 표시줄에 있었던 내용을 보는 거예요. 자, 여기 근처에 이제 세로 고침이 하나 보일 건데 왜 오늘 세로 고침이 안 보이고 엉뚱한 게 보이지? 아, 잠깐만요. 여기 보이죠? 요거. 얘가 세로 고침이에요. 이 화살표가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이 세로 고침은 현재 웹페이지를 불러와서 다시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할 때 누르는 버튼입니다. 우리가 네이버다 또는 인터넷이다 라고 했을 때 인터넷 자체가 마구잡이로 움직이는 계속해서 유동적인 페이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이 웹페이지라는 거는 고정된 페이지예요. 그래서 내가 창을 다시 띄우고 싶다라고 할 때 여기 있는 세로 고침을 누르면 화면을 다시 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로 고침이라는 단추예요. 자, 그 다음 5번의 탭 브라우저. 요 옆에 있는 여기 보면은 네이버라고 이렇게 조그만하게 탭이 나와 있죠? 이런 게 탭 브라우저라고 하는데요. 웹 브라우저 상단에 탭 형식으로 해서 여러 페이지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엣지 브라우저로 바뀌어 있는 화면이에요. 인터넷을 들어가면은 내가 인터넷으로 들어가지는 게 엣지로 넘어가져요. 요즘 마이크로소프트가 자꾸 엣지를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들고 가야겠죠. 화면 자체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 점점점에 눌러보시면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일단 세팅해 드리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보시기가. 기본 브라우저에 가시면은 여기 얘가 바꿔놓은 거예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해서 엣지에서 열어보세요. 항상으로 바꿔놨죠. 이걸 제가 호환되지 않는 사이트만 엣지로 열겠다고 바꿔놓고 닫을 거예요.
그러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열면은 이렇게 인터넷 창이 제대로 떠요. 근데 여기 화면이 이렇게 뜨는 거는 여기 시작 페이지를 누군가가 줌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 화면은 상관이 전혀 없어요. 지금 하는 거랑. 아니요, 바꿀 수는 있는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일단은 인터넷을 들어갔을 때 네이버 탭이죠. 이제 따라오시면 돼요. 내용은 똑같은데 저는 여기가 조금 더 긴데 잘 보이라고 해서 맞춰놨어요. 그 차이입니다. 네이버가 아니니까 우리 생모가 있고 네이버가 아니니까가 문제가 아니고 브라우저가 엣지 브라우저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그러니까 회사 다른 걸로 보이니까 당연히 달라 보이죠. 근데 나는 분명 이걸 눌렀는데 여기에 눌러놓으면 그렇죠. 이렇게 되게끔 요 근래 얘네가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이거 세팅을 해드릴 거예요. 여기 점점점을 눌러서 설정을 띄우면 이걸로 이동 브라우저라는 게 있고 여기에서 엣지를 바꾸세요를 영상으로 바꿔냈죠. 우리가 바꾸는 건 이 인터넷 윈도우즈가 바꾸는 거예요. 이거를 호환되지 않은 사이트만 바꿔야 됩니다. 익스플로러가 호환되지 않은 사이트만 엣지 브라우저로 바뀌어서 이제 닫고 제가 여기 인터넷 익스플로러 열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뜬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이렇게 똑같이 보여요. 근데 여기까지는 일단 좋은데 뭐가 또 문제냐? 지금 저는 여기 윗부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랑은 전혀 상관은 없지만 지금 줌이 뜨다 보니까 난 참 다른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 페이지는 네이버로 바꿔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러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열면은 이제 네이버가 생겨요. 여기 그래도 잘하시는데요? 네이버라는 거 아니라 이거는 이 윈도우에서 바꾸겠으니까 이런 내용이 뜨거든요. 그때 아니오를 눌러야 되는데 그냥 보는 대로 그냥 얘를 누르시면 바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그러니까 안 들어. 이제 하면 똑같죠? 되게 이상한 또 혹시 잘 이상하게 뜨신 분 있어요? 사진이 안 나와. 웬 뉴스를 아니 이 화면 자체가 안 나와. 이걸 뭐가 안 먹어요? 이게 이제 그거는 안 먹죠.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이게 뜨려면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뜨려면 뭐 아니면 이제 뒤로 왔을 때 이렇게 뜨는 거잖아요. 네이버 뉴스에서 뒤로 가기 뜨죠. 앞으로 가기. 근데 아까 같은 경우 안 뜬 이유는 여기서 요 창에서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탭으로 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있는데요. 그럼 탭으로 뜨면은 얘랑 여기 탭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를 안 넘어간다. 따로 생겼죠? 얘는 새 창이에요. 결론적으로 여기는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럴 땐 얘를 따르면 돼요.
자, 새로 고침 얘기했고요. 탭 브라우저를 지금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웹브라우저 상단에 보시면 네이버가 이렇게 탭으로 떠 있죠. 요게 이제 탭 브라우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종이 모양의 해 모양 그려져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이거를 새 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길 딱 누르시면은 새로 이렇게 빈 페이지가 하나 열려져서 내가 다른 페이지를 탭 형식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탭 브라우저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 X 누르면 이 창이 닫아져요. 자, 그 다음에 홈은 어딨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집 모양 버튼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얘가 홈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딱 누르면 우리가 집에서 시작해서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똑같이, 그쵸? 그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인터넷이 시작되는 페이지로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 페이지가 네이버였다면 네이버가 열릴 거고, 처음 시작 페이지가 막 줌이라든지 다음 사이트와 같은 다른 사이트로 돼 있다면은 그 해당 사이트가 열리겠죠? 자, 그 다음 8번에 이 별표는 즐겨찾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용자가 자주 방문하는 웹사이트를 등록해 두고 한 번의 클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즐겨찾기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눌러보면은 기존에 사람들이 즐겨찾기 해놓은 모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여기 저는 한컴타자 연습을 넣어놨는데 이거는 그 앉은 사람이 자리에서 뭘 넣었는지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없을 수도 있고 있으실 수도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즐겨찾기 한컴타자 연습이 있어서 제가 여기를 누르면요. 이런 식으로 내가 타자 연습을 찾지 않아도 타자 연습을 이렇게 사이트를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연결되어져 있는 걸 즐겨찾기라고 해요. 그래서 조만간 우리도 자주자주 열어보는 사이트들이라면 이 즐겨찾기에 넣어놓고 활용을 하시면 매번 네이버에다 찾지 않아도 해당 사이트를 바로 찾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즐겨찾기라고 합니다. 자, 9번의 도구예요. 자, 이번엔 9번 여기 도구를 보겠습니다. 즐겨찾기 하다 조금만 더 얘기할까요? 자, 요 옆에는 피드, 열어본 페이지 이런 게 있는데요. 이 열어본 페이지에는 내가 오늘 열어본 페이지, 목요일날 열어본 페이지, 수요일날 열어본 페이지, 화요일날 열어본 페이지 이런 식으로 최근에 내가 열어봤었던 페이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내가라기보다 이 컴퓨터에서, 그쵸?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열어봤었던 페이지가 궁금하실 때는 이런 열어본 페이지라는 정보가 남아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세요. 자, 옆에 톱니바퀴 도구 얘기할게요. 자, 여기는 이제 도구라는 건데요. 인터넷 옵션 등의 익스플로러의 주요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를 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뭐 인쇄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쪽에 인터넷 옵션에 가서 인터넷의 어떤 설정 사항을 바꿀 때 이 도구라는 메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화면을 한 번씩 쭉 살펴보았어요. 여기까지 내용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죠? 자, 다시. 제가 X 눌러 닫을게요. 자, 81페이지에 있는 내용서부터 한번 설명을 다시 드려볼 건데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열 때는 작업 페이지에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튼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인터넷의 시작 페이지가 이렇게 열렸죠. 자, 만약에 이 네이버 사이트의 이 검색란에다가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있다면 여기다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다음이라고 적고 엔터를 쳐볼게요. 그럼 다음이라고 적고 엔터를 치게 된다면 이 네이버라는 사이트에 다음을 찾아줘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다음 사이트도 나오고 다음에 대한 어떤 증권 정보 그리고 지식인, 다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지식인들, 뭐 다음이라는 연극도 있네요. 뭐 다음이라는 어떤 뷰라고 해서
블로그에 적은 내용들, 뭐 이미지들, 플레이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찾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 다음이라는 사이트를 한번 찾아 들어가 볼 거거든요. 그러면 82페이지 요 다음이라는 사이트를 이제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보셨던 탭이 하나 생겨요. 이렇게 네이버에다가 내가 뭔가를 검색해서 찾아보면은 이렇게 탭으로 해당 웹페이지가 열려져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 웹페이지에서 작업이 끝났다. 만약에 이거를 이제 닫고자 한다 라고 한다면 요 다음 옆에 보면 X 보이죠? 요게 이제 탭 닫기예요. 요걸 누르면 다음 창을 닫으실 수도 있어요. 자, 82페이지 2번까지 확인해 보았는데요. 스텝 5번입니다. 주소를 이용한 웹페이지 열기인데요. 주소 페이지를 클릭하면 현재 웹페이지 주소가 파란색으로 블록 처리가 됩니다. 아까 주소 표의줄은 어디였냐면 이 위쪽에 있는 이 바가 주소 표의줄이라고 했었죠. 이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랬더니 파랗게 이렇게 잡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이동하려는 웹사이트의 주소를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여기서는 구글 사이트인 www.google.com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www.google.com 자, 이렇게 적고 엔터를 치시면요. 우리가 원하는 사이트가 만약 구글이었으면 구글로 이렇게 창이 뜨는 거예요. 근데 얘가 자꾸 이거 바꾸려고 해요. 혹시 나중에라도 집에서 이런 창을 마주치거든 지금 전환이 아니라 나중에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요것도 나중에 알림을 눌러주세요. 왜 그러냐면 익스플로러가 지원이 끝날 때쯤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조만간이면 우리가 나중에는 아마 엣지 브라우저나 익스플로러가 익숙해져야 되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은 공부 중이니까 지금은 익스플로러로 구글 크롬 이런 거보다 익스플로러로 들어가는 걸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oogle.com을 입력해서 웹페이지 들어가지는 거 확인하셨나요? 자, 요거 창 다시 닫아주세요. 자, 이번에 저희가 볼 거는요. 챕터 12 인터넷 시작 페이지랑 검색 기록 알아보기예요. 그래서 메일 접속하는 사이트를 시작 페이지로 설정하면 인터넷 어느 곳에 있더라도 쉽게 시작 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네이버로 시작 페이지를 몇몇 분들 바꿔보셨을 건데요. 이와 같이 시작 페이지를 내가 원하는 사이트로 변경하는 방법과 그리고 시작 페이지 설정 방법 중에 명령 모음을 이용한 페이지 설정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84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다시 화면을 보죠. 자, 다시금 네이버를 좀 열게요.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뜨는 걸 볼 수가 있고 지금 처음 화면이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앞부분에 파일 편집 보기 즐겨찾기 이런 메뉴들이 꺼내져 있는데요. 집에서는 이 메뉴가 안 꺼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메뉴를 꺼내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제목 표의줄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볼까요? 지금 여기는 3개가 아마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이거는 앞에 사람들이 체크를 해 놓은 거죠. 메뉴 모음, 즐겨찾기, 명령 모음. 한번 일단 체크를 다 풀어볼게요. 원래 인터넷 창이 이렇게 떠요. 제일 처음 창은. 자, 여기서 지금 메뉴를 한번 꺼내 볼 건데요. 여기 제목 표시줄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아까 보셨던 메뉴 모음과 즐겨찾기 명령 모음이 있죠? 요거 한 번씩 눌러볼게요. 메뉴 모음은 이런 파일 편집 보기 즐겨찾기 이런 메뉴가 나오는 모음이 메뉴 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서 즐겨찾기 모음. 여기 이제 즐겨찾기 바가 나와요.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나중에 즐겨찾기에다가 집어넣을 것들을 요 바에다가 넣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필요 없는 건 삭제도 가능합니다. 자, 또 명령 모음도 눌러볼게요. 명령 모음 누르니까 요런 메뉴가 뜨죠. 그래서 집 모양 버튼에 네이버나 어떤 홈으로 가는 거, 뭐 인쇄 요런 등의 명령들이 모아져 있는 모음도 화면에 띄워 놓았어요. 자, 이번엔 다음 사이트를 시작 페이지로 설정을 해보죠. 그럼 여기 검색란에다가 다음을 적고요. 다음. 일단은 여기 검색 단추를 눌렀을 때 다음을 검색을 해줄 거예요. 자, 이 검색 결과에 다음을 클릭을 해서 웹사이트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와 같이 이렇게 다음이라는 탭이 하나 열리면서 다음 사이트가 화면에 뜬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들어오셨을까요? 자, 다음 사이트로 이동했다면 도구 명령 메뉴에서 홈의 목록 단추를 눌러보죠. 자, 여기 도구 명령이 이쪽에 있는 요 명령 메뉴인데요. 여기에서 요 홈, 집 모양의 옆에 세모난 버튼 있죠. 이 세모난 버튼을 목록 단추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현재는 네이버가 시작 페이지이기 때문에 네이버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밑에 홈페이지 추가 및 변경이라는 이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창이 떠요. 다음 페이지를 홈페이지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 웹페이지를 유일한 홈페이지로 사용 이 버튼을 누른 후에 얘를 눌러주시면 시작 페이지가 네이버에서 다음으로 바뀌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얘를 누르셨다면 창 닫아볼게요. X. 모든 탭 닫게 눌러주세요. 그 다음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다시 눌러보시면은 아까는 네이버가 시작 페이지였다면 지금은 다음이 시작 페이지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안 되신 분들 질문 주세요. 자, 이번에는 86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요거를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아까 시작 페이지 바꾸는 걸 봤어요. 홈페이지 추가 및 변경으로 바꾸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이게 안 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웹페이지 오류든 어떤 프로그램이 잡고 있든 어쨌든 이 홈페이지 추가 및 변경이 안 되실 때 그럼 내가 이 웹사이트를 다른 방법으로 다시 시작 페이지를 바꿔야 될 수 있죠. 그거는 여기 보시면 요 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별 모양 즐겨찾기, 그 옆에 보시면 톱니바퀴, 여기 도구를 눌러서 인터넷 옵션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자, 도구의 인터넷 옵션입니다. 메뉴 못 찾으시는 분들 찾아다녀 볼게요. 잘 찾으셨어요? 네, 좋아요. 여기서 톱니바퀴, 도구 누르셔야 돼요. 하고 인터넷 옵션 여기 창이 떠요. 자, 도구의 인터넷 옵션을 누르시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요거 떴는지 확인하고 다닐게요. 네, 잘하셨어요. 잘 찾으셨네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일반 부분에 www 다음.net으로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쵸? 얘가 시작 페이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까 요걸로 못 바꿨어요. 만약에 네이버로 바꿔야 되는 그런 경우라면 여기다가 직접 타이핑해서 적으셔도 돼요. 예를 들어 www.naver.com 이렇게 적고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러고 창을 닫은 다음에 제가 다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열어보면은 네이버로 바뀌어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인터넷 옵션에 여기다가 적어 보시는데요. 뭐라고 적어야 될지 안 보이실 수도 있어서 메모장을 잠깐 제가 열어보면은
이렇게 적은 거예요. 블록 지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혹시 글자 좀 잘 안 보이시거나 타이핑이 좀 어떤 스펠링인지 모르실까봐 제가 일단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럼 조금 더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밑에 보시면 검색 기록이라는 거 혹시 보이세요? 검색 기록. 자, 어디로 갔냐면 창을 닫고 다시 확인하셨을 거니까 다시, 아이고, 잘못 눌렀어요. 잠시만요.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다시 아까 전처럼 여기 도구에 인터넷 옵션으로 와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검색 기록이라고 바로 보이실 거예요. 이 검색 기록은 임시 파일이나 여러분 페이지 목록, 쿠키, 저장된 암호나 양식 정보를 담아둔 곳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삭제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즐겨찾기 웹데이터는 보존할 거나 아니면 임시 인터넷이나 쿠키를 제거할 거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게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삭제를 누르시게 된다면 쿠키 정보나 저장된 암호 정보가 삭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이 별표를 눌렀을 때 즐겨찾기가 있고 피드가 있고 여러분 페이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여러분 페이지에 보였던 어제 적은 거, 뭐 그제 찾아본 거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나중에 인터넷을 하시다 보면은 아마 이런 상황을 겪으실 수 있는데요. 내가 나중에 이제 로그인 할 때 딱 들어가면은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자동으로 적혀 있어서 로그인을 누르면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는 거를 한 번쯤은 겪어보실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쿠키라는 애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쿠키 혹시 드셔보셨어요? 수제 쿠키. 좀 요만하게 이제 카페에서 팔죠. 먹어볼 때 어때요? 가루 안 떨어지고 부스러기 안 떨어지게 드실 자신 있으세요? 떨어져요. 그쵸? 그 이름에서 쿠키라는 단어가 그 인터넷 용어로 쓰이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인터넷을 하다 보면은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넣어서 사이트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것들을 보겠죠. 그런 정보들, 즉 사용자가 여기 들어가서 어떤 것들의 정보를 찾아봤는지 이런 것들을 암호화해서 저장을 해놓은 공간이 있어요. 그걸 쿠키라고 하고 그게 제대로 만약 저장되어 있다면 이 고객, 이 사람이 저번에 아이디 비밀번호, 이 아이디 비밀번호를 넣었으니까 요걸 눌러서 로그인만 딱 하면은 로그인이 되게 해줘야지. 이렇게 해서 얘네가 딱 띄워주는 거죠. 집에서는 굉장히 편한 기능이에요. 그쵸? 근데 만약에 학원에 누군가가 내 아이디 비밀번호가 딱 적혀 있다 보니까 로그인을 해가지고 딴 걸 했다면 끔찍하죠. 그쵸?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아까 여기 도구의 인터넷 옵션에 요 검색 기록 삭제하는 건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쿠키 정보 같은 걸 삭제할 때 그때 이제 들어가는 메뉴입니다. 쿠키에 대해서는 86페이지 조금 더 보기에 적혀 있는데요. 웹페이지를 방문할 때 작성된 정보를 작은 문서 같은 형식으로 저장해 두었다가 다음번에 웹페이지를 방문하면 이러한 기억된 정보를 가지고 웹페이지를 구성해 주는 걸 쿠키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쿠키는 직접 삭제하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편한 기능이겠지만 내 어떤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삭제를 자주자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챕터 13번 즐겨찾기 추가하고 관리하기 부분을 좀 볼게요. 자, 인터넷 사이트 중에서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의 주소는 저장해 두었다가 한번 클릭해서 쉽게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즐겨찾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가판대를 즐겨찾기에 추가를 해보았는데요.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88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 혹시 인터넷 창 열려져 있는 분은 잠깐 닫았다가 다시 열게요. 제가 번거롭지만 닫았다가 자꾸 다시 여는 이유는요.
다시 그냥 처음 같은 느낌이 나게끔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창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중간에 헷갈리실까봐 일부러 닫았다가 들어가는 거니까 처음이니까 그렇게 좀 진행해 주세요. 자, 우리가 어떤 사이트를 찾고자 한다 라고 했을 때는 대다수가 사이트의 주소를 외우고 있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에다가 그 사이트를 찾아줘 라고 검색을 하게 됩니다. 자, 요 네이버의 검색창을 클릭하시고 적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이 예제책에서는 가판대를 입력을 하래요. 그러면 만약에 가판대라고 치고 엔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가판대에 대해서 찾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네이버에서 찾았을 때는 앞쪽에 이렇게 파워링크라는 광고가 뜨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가판대 사이트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판대라는 요 사이트를 클릭해 보시면 가판대 사이트를 찾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신문이나 이런 잡지를 자주 본다면 이 사이트를 자주 오겠죠? 자, 그러면 이 사이트를 내가 즐겨찾기에 추가를 해놓으면 다음번에 찾아 들어올 때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가판대 사이트가 열리면 지금 88페이지 2번입니다. 요 옆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별 모양 아이콘 있죠? 얘가 즐겨찾기예요. 그래서 이 별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신 후에 즐겨찾기에 추가 요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즐겨찾기에 추가. 그러면 즐겨찾기에 어떤 이름으로 추가할 거야? 라는 게 이렇게 뜨죠. 자, 이 이름은 기본적으로는 이 사이트의 제목인 가판대로 붙어 있는데요. 내가 알아보기 쉬운 제목으로 바꾸셔도 돼요. 그리고 추가를 누르시면 지금 혹시 가판대를 이전에 다른 사람이 추가를 해놨다면 이미 즐겨찾기에 있다라고 뜰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판대가 처음 넣는 경우는 이런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눌러서 넣어보면은 여기 이제 즐겨찾기를 눌렀을 때 즐겨찾기에 가판대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창을 닫아볼게요. 자, 나중에 내가 가판대 사이트를 찾아 들어갈 거라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여시고 아까 즐겨찾기가 이 별표였잖아요. 별표를 눌러서 즐겨찾기 메뉴에 가판대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가판대 사이트를 쉽게 찾아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즐겨찾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자주 들어가는 사이트라면 이렇게 즐겨찾기에 추가해 놓으면 빠르게 찾아 들어올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한번 찾아와 볼까요? 자, 인터넷을 열고 요 네이버 검색창에다 한컴타 이렇게 치니까 한컴타자 연습 뜨죠? 그럼 클릭. 요 한컴타자 연습 사이트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한컴타자 연습을 연습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와요. 근데 매번 이렇게 네이버에 한컴타자 연습을 쳐서 들어가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도 내가 즐겨찾기로 추가해 놓는다면 보다 쉽게 들어가서 연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아까랑 똑같아요. 여기 별표 즐겨찾기에 추가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이름을 그대로 두셔도 되고 타자 뭐 이런 식으로 적어서 추가를 하셔도 돼요. 자, 일단 깔끔하게 창을 닫고 설명 또 드릴게요. 창을 닫겠습니다. 인터넷을 열었을 때 내가 타자 연습으로 바로 가고 싶다면 아까 즐겨찾기에 추가해 놓았기 때문에 이 별표를 딱 누르고 아까 타자라고 추가한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타자 연습하는 사이트로 들어와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즐겨찾기예요. 우리가 즐겨찾기를 배웠죠.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게 즐겨찾기 모음이에요. 여기 아까 꺼냈던 메뉴 생각나세요? 여기 이렇게 꺼냈던 메뉴 있는데 여기가 즐겨찾기 모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즐겨찾기 여기 눌러서 즐겨찾기를 찾는 거라면 즐겨찾기 모음은 여기 바에다가
내가 사이트를 담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여기를 누르지 않고도 바로 이렇게 열어서 뭐 네이버로 바로 가게 한다든지 뭐 구글로 바로 가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즐겨찾기 모음을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자, 한 사이트 하나 넣어볼 건데 아까 타자 연습으로 해볼게요. 그냥 자, 네이버에 아까 탄컴 타자 연습 치기 싫으신 분은 아까 즐겨찾기 추가해놨으니까 즐겨찾기에서 누르셔도 돼요. 어쨌든 이 사이트 좀 열어주실래요? 자, 이 열려있는 사이트를 내가 이 즐겨찾기 바에다가 넣고 싶다면 여기도 별표 보이죠? 별표랑 화살표 있는 거 여기를 누르시면 돼요. 여기 들어간 거 보이세요? 위치도 바꿀 수 있어요. 창 닫아볼게요. 다시 인터넷을 열어보시면은 얘가 항상 남아있죠. 얘를 딱 누르면 타자 연습이 딱 열려요. 그래서 아까 즐겨찾기는 여기를 눌러서 여기서 이제 메뉴를 골라야 하지만 즐겨찾기 바는 그거보다 더 빨리빨리 내가 즐겨찾기로 들어가고 싶을 때 자주 여는 사이트로 들어가고 싶을 때 이 즐겨찾기 바에 넣을 수가 있고요. 또 내가 필요 없어지면 제거도 할 수 있어야겠죠. 만약 얘를 제거하려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삭제하시면 돼요. 추가도 쉽고 삭제도 쉬워요. 아까 이 즐겨찾기에도 내가 만약에 필요 없는 메뉴가 있어요. 삭제하려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왼쪽으로 클릭하면 사이트 들어가지는 거고 만약에 즐겨찾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하면 삭제가 되는 거고 자, 한 번씩 연습해 보시고 잘 안 되신 분 질문 주세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하나만 더 한다면 여기 책에서는 즐겨찾기 이름 변경하기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요거를 가판대가 아니라 신문 모음으로 바꿔서 이름을 주고 싶다면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이름 바꾸기를 한 후에 이름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면 이름이 바뀌어지기도 해요.